자, 여러분,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지도 교수에게 과잉 충성하지 말기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도 교수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모든 사회생활에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에 애리조나대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경영학과에서 연구팀이 국제학술지를 하나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실험사회심리학 저널이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다가 연구 결과를 하나 냈는데 뭐냐면 회사의 충성도를 보일수록 착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영학과에서 하는 그런 연구회죠. 그래서 회사나 뭐 이런 조직에서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충성도가 높은 직원에게 업무를 더 많이 몰아서 주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랑 좀 매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 결과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논문과 별개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저는 뭐 한국에서도 직장생활 해봤고 미국에서도 직장생활 해봤죠. 그리고 한국에서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생활을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조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어떤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고마워한다기보다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더 뭔가 일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너무 믿고 충성하게 되면 결국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따르면은 본인이 황폐해져요. 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지나치게 과잉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교수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 교수에게 너무 충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현상들을 특히 어떨 때 많이 보냐면 미국 유학생 입장에서 자,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주립대학교였거든요.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학비가 다릅니다. 제가 다녔을 당시에 외국인 학생들에게 학비가 한 학기에 한 13,000불 정도 했었어요. 13,000불. 그 외국인 학생들의 학비죠. 근데 미국 내국인, 즉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영주권자 같은 내국인들한테는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가 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학비의 그런 비싼 정도랑 외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게 달랐던 거죠. 왜 다르냐면은 뭐 조상들이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비싼 거죠. 주립대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미국 내국인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의 기회가 더 많아요. 뭐 각종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미국 내국인들한테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조교인 리서치 어시스턴트라든가 수업 조교인 티칭 어시스턴트 같은 그런 어떤 근로를 바탕으로 한 그런 학비 면제와 월급 받는 시스템이 이제 주로 있죠. 그리고 그런 RA나 즉 리서치 어시스턴트나
요런 학비 보조 같은 경우는 주로 이공계에 많죠. 그리고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제 티칭 어시스턴트, 즉 수업 조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수업 조교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 쪽이 그래서 펀드 받기가 훨씬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펀드를 놓치면 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즉 학비 면제를 받지 못하면 내야 될 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수에게 과잉 충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 학기에 학비가 14,000불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사실 한국 돈으로도 굉장히 큰 돈이죠. 한국 환율로 하면 뭐 한 학기 학비가 주립대 1,5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만약 한 학기 펀드를 놓친다 그러면 그 학기 학비 1,5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체류비, 뭐 생활비, 집세 이런 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큰 손해죠. 근데 한국 정도면은 전 세계에서 상당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학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학비 면제 못 받으면 타격이 크죠. 근데 상대적으로 후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뭐 거의 막 부모님이 몇십 년간 모아놓은 돈을 한 학기 펀드 못 받으면 날리는 뭐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 소위 말하는 좀 쉽게 말하면 가난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일수록 지도교수에게 과잉 충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떤 속성이냐면 누군가 과잉 충성하는 걸 알게 되고, 즉 자신이 권력이 있다는 걸,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미국에 유학 왔을 때 그 지도 교수들을 관찰했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미국 내국인한테는 좀 친절하게 대하는 반면 그 좀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한테는 매우 뭐랄까 좀 약간 그들을 좀 착취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이게 말로만 듣던 인종차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인종차별은 아니다라고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그 절박한 마음에서 오는 낮은 자존감이 있거든요. 그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막 교수한테 너무 과잉 충성하는 건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고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는 구석이 없으면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제가 제 친구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 중에 그 가난하다고 알려진 빈곤국 중에 한 곳이라고 하는 아이국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힘들게 살았냐면 룸메이트랑 방을 쉐어하는데 그 아파트를 하나 렌트를 한 다음에 가난한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 5명이서 방 하나를 나눠 쓰는 거예요. 방 안에다가 커튼을 쳐놓고 그 조그만한 단칸방을 커튼을 쳐놓고 공간을 나눈 다음에 구석에 한 명씩 쓰는 거예요. 그 한번 제가 놀러 가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무슨 닭장도 아니고 조그만한 그냥 아파트 하나 렌트 해놓고 거기서 5명이 살더라고요. 화장실도 하나인데 그거를 밤에 씻을 때 줄 서서 씻는지 뭐 안 씻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방이 있으면 방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 5명이서 방을 커튼을 쳐놓고 방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이면 모서리가 꼭지점 하나 있잖아요. 꼭지점에 한 명씩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방 중간에 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방 하나에 5명이 사는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너무 충격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개발도상국에서 이미 유학 온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되게 똑똑해요. 근데 자기네 나라에서 막 국가대표급 똑똑한 애들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펀드를 받아가지고 학비 면제받고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한 학기라도 펀드를 놓치면 그냥 학위를 관두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합니다. 교수에게 과잉 충성해요.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도 얘네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애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교수가 그들에게 더 강압적이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저도 처음에 미국 유학 갔을 땐 미국 내국인들이 좀 어려웠어요. 특히 저는 백인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백인들이 좀 어려워가지고, 왜냐면 다들 좀 잘 살아 보이고 좀 있어 보이고 말할 때 교양도 되게 있어 보이고 그래서 좀 가까이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제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끼리 그냥 외국인끼리끼리 놀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느꼈던 거는 외국인들 집단은 좀 자존감이 좀 낮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좀 뭔가 눌려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미국 내국인 친구랑 이제 좀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내국인들은 확실히 자존감이 다릅니다. 일단 걔네들은 미국 내국인들이기 때문에 학비가 싸요. 그래서 펀드 한 학기 놓쳐도 13,000불 월급 학비를 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반만 내면 되니까 부담도 적을 뿐더러 각종 내국인들에게 주는 장학금 혜택이 많고 이도저도 해서 다 놓쳤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그들은 그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다못해 동네 피자 가게 알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늘 여유가 있습니다. 교수가 뭐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와도 속된 말로 쌩 까고 자기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국인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그 높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교수에게 착취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익부 빈익빈, 그게 결국에 멘탈 안에 있는 부익부 빈익빈이 실제로 대학원이라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들의 그 강한 멘탈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뭐 믿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저도 똑같아요. 사실 뭐 서민의 아들로서 당시에 한 학기라도 학비 끊기면 펀드 끊기면 낼 돈이 없어가지고 저도 한국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절박한 거는 뭐 후진국 출신이나 저나 다를 게 없었어요. 자, 그때 제가 나의 멘탈, 나는 무엇에 의지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앙이 강해지는 계기가 됐었죠. 아무리 돌아봐도 인간적으로 믿을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님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 학기라도 펀드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신앙으로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두터워지고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학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유학기를 지켜주실 거다, 나의 장학금을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제 멘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도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물론 믿을 만한 돈도 없었고 백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장학금을 주실 거다. 지금 교수 랩에서 잘려도 다른 교수를 또 하나님이 연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 뭐 그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갖게 되자 제 멘탈이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뭐랄까 낮은 자존감으로서 교수한테 비굴하게 과잉 충성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선에서 저도 교수랑 밀당을 할 수 있는 멘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돌아보면 교수한테 벌벌 긴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 교수한테 잘리면 다른 교수 연결시켜 줄 거고 펀드도 연결시켜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내면의 변화가 생기자 더 이상 교수한테 막 끌려다니지 않게 되더라고요. 교수한테 과잉 충성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저도 미국 내국인들처럼 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공평한 대우를 받으면서 대학원 생활을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졸업할 때까지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그 가난에 대한 열등감과 한 학기라도 펀드를 놓치게 되면 공부를 못하게 될 거라는 극한의 불안감 때문에 낮은 자존감으로 교수한테 과잉 충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잉 충성하게 되는 어떤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구석. 그래야지만 과잉 충성하지 않게 돼요. 근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보면은 소위 말하는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그리고 학위가 뭐 박사 학위가 있거나 그렇게 학위가 좋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과잉 충성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상사한테 미운 털 박혀서 여기서 잘리더라도 갈 데가 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소위 말하는 학벌이 안 좋은 사람들은 상사에게 과잉 충성합니다. 그러다가 과잉 충성하다가 결국엔 또 막 안 좋은 길로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상사가 하는 그런 부당한 지시들을 과잉 충성으로 수행하다가 나쁜 길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윗선에서 어디서 이제 거래처랑 뭐 가서 뇌물을 받아오거나 뭐 그런 더러운 일들에 학벌이 안 좋은 사람들이 쉽게 연루가 됩니다. 왜냐면 상사들이 그런 일을 시켰을 때 노를 못해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잘리면 갈 데가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본인이 멘탈이 없잖아요.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거나 혹은 내가 이 대학원에서 잘리면 갈 데가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들어요. 과잉 충성하게 되고 결국 부정부패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연히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다 실패해도 백업해 줄 수 있는 돈 많은 부모님이 있다면 뭐 그걸로 좀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이도저도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멘탈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경험은 이도저도 세상에 믿을 게 없었던 저는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제 유학의 과정들을 지켜주셨다는 거. 그래서 장학금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라도 장학금을 놓치면 공부를 포기해야 했었는데 다행히 미국에 석사, 박사 나는 동안 장학금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교수에게 과잉 충성하지 않고 비굴하게 살지 않고 멘탈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유학생활을 잘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은 저의 신앙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